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이 영장 심사 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검찰이 지금 내놓은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가 1600쪽이랍니다. 물론 유창훈 판사가 혼자 그거 다 읽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요약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가 또 알 만큼 다 이미 검토가 끝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1600쪽이라도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대목대목 짚어가서 읽으면 그거를 몇 날 며칠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PT 그 영상으로 이제 그 또 검찰이 꼭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4시간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 아무튼 서너 시간 얘기하고 또 이재명 쪽에서 또 서너 시간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17시간 휙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또 점심 먹어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 중간에 또 이마에 손 짚고 그 자리에 엎드리거나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또 계속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휴식 시간 또 줘야 되죠. 이러면 한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내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예상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얽혀 있는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뭐 맨날 들어도 맨날 또 잊어먹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이번 관련 건,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는 건 관련해서 도대체 이재명한테는 무슨 혐의가 있을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 따로 받는 거 말고 이번 건만. 첫 번째는 이제 제3자 뇌물 이겁니다.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건 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인데요. 저는 지금 저기에 붙어 있는 저 사건명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사건의 성격을 뭐 드러냈습니다만 저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저 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이 아니라 쌍방울 불법 대납 사건입니다. 대납. 그래야 거기에 이재명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쌍방울이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본인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줬다. 이것도 불법 송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김성태가 초점이 아니고 이재명이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이재명한테 맞추려면은 쌍방울 불법 대납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북 대납 사건. 송금이 아니라 대북 대납 사건. 이래야 그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배임입니다. 배임.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을 하면서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민간 업자한테 그걸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득금 200억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으므로 당신은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그 임무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손해를 입힌 혐의 배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증교사입니다. 이것은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병량이라고 하는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문 변호사고 KBS PD를 시켜가지고 김병량 성남시장이 아파트를 특혜 분양을 했다. 이걸 이제 취재를 하는데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 사칭하면 돼. 이렇게 이제 옆에서 같이 일을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 사칭 사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2명을 썼다는 뜻으로 김병량의 수행 비서를 구워 삶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위증교사.
이 김비서야, 나 이재명, 그때 김병량 시장 때 말이야, 그 사건, 있잖아, 그거를 KBS 기자, KBS PD는 좀 뭐 봐주고 나한테 다 덮어 씌우기로 그렇게 작전 짰었다며. 그러자 수행비서가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러자 이재명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유진 교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중요한 세 가지 혐의가 되겠습니다. 영장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유창훈 이 판사는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인데요. 주로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의 판단 기준을 증거인멸에 둔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피의자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놔두면 시도 때도 없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위증교사, 위증, 증거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위증이거든요. 이게 바로 증거인멸인 겁니다. 똑 떨어지는. 그다음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을 때 그 아래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다는 녹취, 뭐 기록,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검찰이 내놓으면서 이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그때 아래 직원들 입막음 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결정적인 증거인멸 중에 하나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 사람 말이 바뀌잖아요. 계속.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이 사람이 또 민주당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백정화가 법정에서 자기 남편한테 정신 차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백정화 씨가 자기 임의대로 막 변호사 바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경기도 의원이자 민주당 쪽 사람인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화영이 완전히 표변해서, 그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님한테 일일이 콜콜이 다 보고했다고 했던 것을 검사가 막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진술을 했는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오히려. 판사가 바보입니까? 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내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 씨 당신하고 말이야, 당신 변호인들이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야. 이번에 또 말 또 바꿀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말을 두 번씩이나 뒤집으니까 나오는 결과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의 말 바꾸기, 진술 번복, 이것 역시 강력한 증거인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 될 공산이 큰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재명은 바로 녹색병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돼 있는데 자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면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로는 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또 병원이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20일 동안 추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고, 이제 그때 마지막 날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요, 구치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옷을 완전히 탈의를 한 다음에 정말 그 몸 안에 이상한 것을 이제 숨겨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치소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 겁니다. 물론 어디에 뭐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게 신체 검사지만 그보다 몸 안에 어떤 숨기는 거 없는가.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해서 입안을 샅샅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용변 보는 곳도 거기다 이게 뭘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이제 그러면서 가령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그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엄청난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나중에 이 글 같은 걸 쓴 사람들 많습니다. 교도관 앞에서 몸을 이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어버린 상태에서 그 몸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신체 검사를 받으면 창피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영복을 안 입고 그 죄수복을 안 입고 있는데요. 영장이 떨어지면 발부가 되면 바로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입고 있던 그 옷 있잖아요. 그거 다 벗고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죄수복으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